엔비디아와 경쟁 구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겠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차라리 낫다. 정확하게는 그 GPU가 대단한 칩이라기보다는 칩 안에 있는 단일한 소자들이 빠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관점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하락을 보기는 힘들어졌을 거다. 오늘 모신 분은 전 SK 하이닉스 연구원이셨고요. AI 혁명의 미래 책의 저자시죠. 정인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위적인 감산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그렇죠.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이 아주 좋아졌는데 일단 이 상황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디램 시장을 보면요, 이게 감산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램의 비용 중에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 투자한 장비 비용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을 너무 이미 투자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장비를 멈춰놓으면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특히 이번에 우리 기준으로 이제 1분기죠.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마이크론이 정보를 되게 많이 내놓는데 마이크론이 생각하는 올해 수요, 디램 수요죠, 이제.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용량으로 얼마나 팔 거냐 수요를 보면요, 5%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성장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작년엔 수요가 빵이었고 뭐 올해는 오고 이런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요, 이렇게 불황이 와서 막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그래도 안 좋은 해에도 30%는 더 팔았어요. 물론 가격은 뭐 몇십 프로 폭락했지만 그래도 디램을 예를 들면 뭐 용량 100을 팔았다 그러면 130이 팔렸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수요가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 마이크론 요번에 1분기 얘기를 보면은 사실상 1분기는 성장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가격은 20% 떨어졌어요. 네. 마이크론에 따르면.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수요는 안 오르고요.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은 1분기에 그 10몇 프로를 더 팔았다 그랬어요, 용량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마이크론은 지금 그러니까 감산을 이미 했고 투자도 줄였죠. 그런데 상반기에 그 1분기는 성장이 없는데 마이크론 혼자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감산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예전같이 이제 만드는 디램을 전부 다 팔아치우면서 가격을 밀어버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마 그런 배경에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한다고 했을 때 예. 이것이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시장,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도 그렇고 네네. 이 메모리 시장에. 이거는 이제 올해 수요를 보면 5%라고 했잖아요.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보면 원래 작년 말은 아니야, 작년 8월쯤에 그 올해 그 비트 그로스, 그 디램 생산량을 10%, 14.6% 이렇게 늘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감산도 하고 뭐 투자도 줄였는데 삼성전자가 거기서 무감산에 그 투자를 유지하는 기조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자기도 15% 늘릴 거를 한 10%로 줄였다고 하면 시장 전체에 원래 5%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용량이.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투자를 요번에 감산을 하면 10몇 프로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당장 가격이 반등하고 그렇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가격이 낮아질까봐 그 구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던 구매 수요를 좀 자극해서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진짜 바로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메모리 가격이 반등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최근. 네, 뭐 좀 더 지나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전자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당히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부품주들, 소재주들, 이 소부장 업체들은 일감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건 좀 악재일까?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석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감산을 한다는 건 사실
소재는 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산하면 공장은 지어놨는데 소재는 덜 쓰는 거고 당장 하이닉스가 투자를 절반 넘게 줄였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랑 그 일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영향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챗GPT가 나오면서 네. 이 AI 시대 정말 그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쓰여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거는 뭐 저 엔비디아 같이 좀 GPU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이쪽 AI 반도체에 국한될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잘 해낸 거죠. 엔비디아 기반의 반도체로 오픈 AI가 이제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쪽 시장의 최강자고 아마 올해 만드는 칩은 다 팔 수 있을 거예요. 서버용으로.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같은 곳은 엔비디아는 그 고객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의 수익 개선만 있겠죠, 실제로는. 그럼 우리 메모리는 어떨까? 이게 용량을 좀 이상적으로 계산해봐도 사실 그렇게 큰 메모리 사용량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극단적으로 한 엔비디아 매출 100조 원 정도 찍는다 올해.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가장 메모리 많이 들어가는 그 엔비디아 칩 있죠. 네. 지금 A100이나 H100 같은 거. 그런 걸 써보면은 한 거를 1000만 개 정도 팔면 매출이 그 100조 원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근데 요게 그 1000만 개에 80기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당. 그러면은 그 8기가로 1억 개니까 스마트폰이 쓰는 메모리 양의 10분의 1 정도 돼요. 그 불가능한 레벨로 가정을 해도 올해 수요로 따지면 2~3%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희망한 대로 올해 연말에 뭐 챗GPT로 수요가 확 뜰 거다 이렇진 않고 분명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있는 뭐 몇 개월치 재고가 갑자기 증발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 보여요, 저는. 대신에 이제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비싼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좀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확 뛰는 그런 해가 될지도 모르죠. 확 뛴다고 해봤자 뭐 매출의 10%, 10몇 프로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반도체 특히 요새 이제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로 이제 하이닉스가 좀 그 HBM을 주로 현재는 납품하고 그렇죠, 있고 예.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냐 다른 곳들로 이게 또 분산될 것이냐 이 문제는 남았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가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크지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 비트 양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음. 뭐 매출로야 물론 비트 양보다 이게 훨씬 비싸니까 용량당 더 가지고 오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매출이 한 작년 재작년 비해 한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겠죠, 그 정도로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여기에 특화된 이쪽 이거는 이제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죠. 요걸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아주 큰 시장이 되겠네요. 부가가치가 높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되게 또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챗GPT를 딱 놓고 보면은 이제 원래 그런 언어 모델들 있죠. 생성형 언어 모델들. 원래 이게 한 단어를 300단어, 400단어 정도만 단기 기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하려고 그래도 한 300단어 정도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00단어 안에서만 얘가 문맥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현재인지 선물이란 뜻인지 다른 문장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범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그 AI 하는 사람들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요 단어 범위를 늘리면은 굉장히 쓸만하겠구나.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한 3,000단어짜리가 나와버린 거죠. 네. 근데 그런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할 때 좀 방향이 두 개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엔비디아 칩을 썼고, 근데 어떤 그 반도체 스타트업들은요, 이거 엔비디아 칩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뭐 80기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대한 그런 언어 모델을 하려면 메모리가 엄청 커야 된다, 칩 하나에.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그 학습하는 그런 거 보면 엔비디아 칩을 뭐 몇만 개씩 연결해서 거대한 그 슈퍼컴퓨터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고 통짜로 엄청 큰 칩이 좋다 이런 접근들도 했었어요. 네. 제가 19년, 20년 이럴 때 그런 걸 읽어봤는데 들어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일리도 있고요. 그렇지. 여러 개 병렬로 형태로 네. 가는 것보다야 하나 탁 그렇죠. 만들어놔서. 왜냐하면 이게 병렬로 가면은 비효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들이 잔뜩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접근 장치는 옳았는데 결국 쓸만한 물건이 엔비디아에서 먼저 나와버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셈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명함은 좀 회사마다 많이 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차후에 이러한 것을 어떤 효율성 면에서 뛰어넘는 이런 어떤 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또 글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 효율성이랑 매출을 같이 봐야죠. 이 효율성 좋은 칩이라는 게 공짜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예, 엔비디아 같은 데도 벤치마크 보면은 우리가 다 1등은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되려 그 다른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다 1등이야라고 주장을 하죠. 성능이. 예, 예를 들면 근데 인텔 CPU도 원래 그런 거였어요. 모든 면에서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사용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서버 얘기인데 그 ARM 쪽에서도 서버를 만들잖아요. 요즘. 네. 그 서버가 실제로 아마존에도 있어요. 그리고 인텔 서버도 제가 빌려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ARM 서버 빌려갖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당연히 될 줄 아는 게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 GPU로 하던 거를 딴 걸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이 쓰는 칩은 그래도 이게 비슷한 에러를 본 사람이 항상 있어요. 보면.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특정한 스타트업이랑 일을 해서 세상에 나만 쓰는 칩이다. 그러면은 나 혼자죠, 세상에. 칩 만든 회사도 이유를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그를 만들려고 내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가깝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고요, 이러면.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 시간이 밀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예 물건이 안 나와 버리거나 정작 칩은 효율이 좋은데 사람을 더 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칩들 입장에서 문제는 되는 사업 모델을 하나 찾았다는 것이죠, 얘네가. 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AI 반도체를 우리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이렇게 대입을 시켜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면은 결국 반도체 회사 포지션이 좀 좋은 거죠. 좋아. 왜냐하면 이 칩들은 엔비디아 뭐 수요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경쟁하는 칩을 좀 하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 더 효율 좋은 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업 모델이 되고 이게 뭐 칩이 한 효율이 한 3, 4배 좋다고 쳐도 매출 자체가 비용의 몇 배 넘으면 어차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하는 게 훨씬 낫죠. 개발비도 문제지만 또 그렇죠. 생산비까지 네.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경쟁 구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겠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차라리 예. 낫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 특징상 메모리 많이 쓰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상업화되려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대부분 하는 일은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그 인공지능 칩에다가 먹여서 빠르게 학습시키냐 이런 게 대세인데 결국 이게 메모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큰 위험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이.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 칩보다도 구글에서 만약에 칩이 나온다면 여기가 더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AI에 특화된 칩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는 알파고 때도 자기들 TPU라는 거 만들어서 그 TPU 기반으로 잔뜩 연결해서 그 이세돌 이런 사람이랑 바둑 대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TPU를 지금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뭐 오하이오 이런 데 그 지역을 들어가면은 실제로 TPU 서버가 있어요. 제게 기억하기로도. 안 쓰잖아요. 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엔비디아 걸로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구글 거 칩을 쓰려고 하면 이제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예. 그 버그 같은 뭔가 오작동 혹은 오류. 오류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에 딱 맞춰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엔. 그러니까 엔비디아 건 돌아가는 코드가 있어요. 제가 긁어다 쓰면 되죠. 근데 그쪽에는 제가 원하는 게 안 깔릴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하거나. 그렇군요. 잘 될 수도 있는데 아예 해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업성 면에서 예, 이미 뒤쳐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경쟁업체들은. 제가 하려는 거 하에서 예를 들면은 그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처럼 그 비용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되게 저마진 상황으로 떨어질 것 같다. 예를 들면 혹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반도체 써볼 만하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썼더니 비용이 100 나오는데
매출은 90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난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비용을 한 50, 40으로 낮춰주는 칩을 써볼 만하죠. 근데 이게 매출이 한 2, 300 나온다고 하면 그냥 빨리 진출하는 게 낫다고요. 남들 쓰는 칩을 사서 그 칩 쓸 줄 아는 사람은 시장에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지금 어때요? 그 우리 일반 우리 메모리 네네. 반도체 쪽에서 뭐 무어의 법칙이니 뭐 해서 그 발전 속도가 되게 아. 빠르잖아요. 개량 속도가. 예, 예. 근데 AI 반도체도 뭐 2배 정도 된다. 연간 2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적정한 건지 혹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 비교해서 그 속도가 어떤지. 이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거의 한 90년대, 00년대 CPU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요. 1년에 두세 배씩 막 빨라졌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무어의 법칙을 적용하면 더 많은 소자를 끼워 넣을 수도 있지만 개별 소자의 동작 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자를 2배 껴놓고 그 동작 속도도 2배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자는 2배 넣어도 성능은 2배 안 는다고 치죠. 비효율이 늘어나니까. 네. 근데 동작 속도는 그냥 2배 올리면 엔진 마력이 100마력에서 200마력 되는 것처럼 그냥 훅 올라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1초에 몇 번 얘가 움직이냐랑 그런 소자를 몇 개 넣냐 문제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원래. CPU는 거기서 그 동작 속도 한 개 부딪혔거든요. 동작 속도가 안 올라가니까 성능 향상이 좀 부딪혔죠. 근데 이 GPU는 왜 2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요. GPU는 동작 속도가 안 올라도 소자를 2배 넣으면 그냥 그 성능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정확하게는 그 GPU가 대단한 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 택한 방법 있죠. 지금 말하는 인공신경망의 그 GPU 기반 학습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 칩 안에 있는 단일한 소자들이 빠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CPU는 느린 소자를 잔뜩 껴놓으면 좀 느려지고요. 네. 근데 GPU는 느린 소자를 잔뜩 껴놔도 최종 사용자한테 영향이 없어요. 인공지능 할 때. 그래서 이쪽 성능이 빨리 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기술의 진보, 일단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혁신의 환경 혹은 그 시장의 환경 여기 상황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감산 이것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시장의 미치는 파급 효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뭐 또 증권사들은 뭐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더라고. 뭐 8만 원, 뭐 9만 원, 골드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최고가 지금 9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보통 이런 어떤 감산,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조치가 있고 나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좀 반전되는 이런 것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은 뭐 거의 순식간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지금이랑 또 사정들이 많이 다른데, 달라요? 그때는 아예 회사가 하나씩 사라졌잖아요. 치킨 게임 할 때. 네. 이제 그 감산 비슷한 거를 했던 과거는 뭐 LP다 이런 시절이 좀 떠오르는데, 그땐 그냥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때는 항상 그러면 좀 겹경사였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사라졌죠, 일단. 근데 그 다음 해에 항상 그 빅그로스도 더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어지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좀 수요가 반등하기도 했어요. 전해에 좀 낮으면.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어떤 결과로 올해 언제 반등할까 이걸 판단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은 게 변했고 저도 그래서 많이 다시 읽어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다시 수요가 상승이 된다 하고 재고가 사라진다 해도 예전에 그 감산했을 때 일어났던 어떤 그 높은 어떤 성장률 혹은 이익률 이런 것들은 이번에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사실 전 그건 되게 수요에 달린 것 같아요. 사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하이닉스도 투자를 확 줄였고 마이크론은 2024년 투자까지 그 웨이퍼 제조 장비 투입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지지부진해도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투자들을 줄여놨으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운이 좋았던 거. 2012년에는 LP다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스마트폰이 유행했고 16년에 모두가 힘들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서버 클라우드가 막 컸고 지금은 그거에 해당하는 게 또 잘 안 보이잖아요. 2021년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언택트 수요 나오고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도와준 감도 있는 건데 그런 사이클을 벗어날 때. 그렇죠. 네. 지금은 딱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빅사이클 우리가 재작년에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착시 현상이 그 혹시 모르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재고를 쌓아두는 거를 우리가 새로운 수요가 크게 일어났다 착각을 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24년이고 이 AI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큰 호황이 올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이게 재밌는 건데 왜 17년이 슈퍼사이클이 왔겠어요? 사실 메모리 회사들도 잘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대비 안 했으니까. 네, 내년에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터지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메모리 회사도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형태의 슈퍼사이클로 보이지는 않겠죠 언제나. 이미 거기에 대한 생산 시설 확충을 해놨을 그렇죠. 테니. 예. 아 그러네. 진짜 예. 회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수요가 딸릴 때 이때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나마 좀 위안은 예전보다는 좀 공급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막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게 그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관점보다는 앞으로 요번에 본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하락을 보기는 힘들어졌을 거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세 개 회사 합쳐지고 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은 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좀 적응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수요 쪽에서 두드려 맞으면 이게 그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안 사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